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글로벌 신약 성과 도출이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펜트라는 연내에 미국 PBM 등재가 목표라고 합니다. 자, 공매도 이제 사례에서 해외에서 하락 배팅했다가 최근에 이제 증시 반등으로 56조를 뭐 날렸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에 따라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장중에서 계속 이제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큰 등락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의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파라볼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등락률도 계속 꾸준히 흐름들이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 이하에서 17만원대 이제 초반까지 8거래일 동안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이제 아침같이 이렇게 좀 밀려 나가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을 맞으면서 이제 5장에는 다시 또 이제 아침의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이 종가가 거의 이제 뭐 고가에 끝나는 장중 고가가 17만 3천 원이었고요. 종가가 12만 9천 원, 시간에는 300원 정도 빠져서 17만 2,600원대고요. 자, 오늘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13만 2,283주. 지금 이제 신청 물량들이 이제 한 60만 주대 이제 중반 정도 남았으니까 거래일 수로 보면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넘게 더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한 18만 원대를 넘어 가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을 건데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일주일 그러면서 12월 달에 좀 더 이제 기대감을 나오려고 하면 20만 원대 이제 부분까지 가려면 18만 원대 흐름들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 올려놓는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수급의 어떤 흐름들 상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8거래 연속으로 매수세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 흐름들이고 외국인들도 오늘 좀 뭐 매수하는 흐름이었죠.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종목별 이제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흐름들이 이제 매수 흐름들이 이제 잡히는데 이 보험 쪽하고 연기금만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수급이 개선된다면 좀 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 연기금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매도수 속에 이 자사주 매입과 이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개인들은 또 이제 이렇게 매도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 기관들, 프로그램, 자사주, 수급이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6만 5천 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 지지 확인도 뭐 굳이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윗방향으로 흐름들 강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8만 원대 흐름들의 어떤 간통을 해놓고 이제 다음 라인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자, 이 구간에서 흐름을 계속 이제 견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말까지 흐름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장기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 돌파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바닥권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도 더 유입이 되고 이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공매도 잔고의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 내년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기존에 있는 물량들의 어떤 쇼커버링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미래에셋에서 이제 내년도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포터가 업종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어떤 섹터 시가총액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전체 시가총액 합해서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5조 중에서요. 한참 때 13.6%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8%니까 조금 거짓말 보태면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90%, 80% 빠진 종목도 즐비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1111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 업종과 이제 개별 섹터에서 몇몇 종목들이 올라갔고, 대부분이 바닥권에 빠져서 회복을 못하는 어떤 흐름의 어떤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이제 신약이 이제 기술 수출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한미약품이 2015년도, 16년도에 하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붐을 이루었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라고 하는 건 이제 셀트리온이 2017년도에 오리지널을 제끼면서 이제 미국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그 당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흐름이 있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정말 뭐 바이오의 어떤 전성시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2021년도 이제 7월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권들을 뺏기면서 한 3년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다시 한번 그냥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이제 하이퍼 구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올 때 보통 이제 하이퍼 구간으로 이야기하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그게 이제 신약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이제 구간을 조금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어떤 기술이 나와서 처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트리거가 나와서 대단한 어떤 상승 흐름을 이제 피크를 치면서 구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화 성공이 몇 개 안 나오면서 이제 실망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루전먼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업화 관련해서 이제 성공하는 이제 기업이 나오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민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할 수 없어. 저분자 함물질 대비해서 몇백 배나 큰 고분자 물질이고요. 그걸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단계에다가 이제 성공하기 때문에 이제 상업화 단계의 어떤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열광했던.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이제 변동성을 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심, 잘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일루전먼트를 겪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돈을 버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2017년, 2018년도에는 굉장히 좀 붐을 이루었다가 지금은 이제 경쟁 강도가 심해져 있는 상태인데, 모든 이제 산업이 이 이제 하이퍼 구간 단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2023년도에는 또 다른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글로벌이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부분의 어떤 도출로서 국내 산업이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선봉장이거든요, 사실. 올해 이제 10월 23일에 FDA 허가를 했고, 허가 적응증은 이제 IBD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 크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이제 크론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초기 이제 요법은 이제 고농도로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이 IB 제형을 하고 난 다음에 10주차 이후에 유지요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S 제형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매출을 미래에셋 기준으로 한 5천억 이상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이제 재작년도 기준으로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FB의 휴미라가 7조, 일본의 이제 다케다 제약의 이제 MBTO가 3조거든요. 다 이제 SC 제형입니다. 다 SC 제형이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이제 스텔라라
여기가 2조 정도의 어떤 매출 수준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쟁이라는데 다 이제 기전은 조금씩 틀려요. 인터그린 이제 뭐 저해제, 그 다음에 TNF 알파 억제제는 여기는 이제 같은 쪽이고,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TNF 알파가 아니라 인터루킨 1, 2, 3 관련되는 억제제죠.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른 기전인데, 셀트리온의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인플렉시맘으로 그 20년 이상 이제 유럽이나 여기에서 이제 안전성 효능을 이제 검증받은 어떤 물질이죠. 예, 이미 오리지널이. 그 다음에 이제 축적된 엠시마의 스시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에서는 이제 실처방 관련되는 데이터를 이미 2020년도부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이제 인플릭시맘 중에서는 SG형으로 진펜트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체내 약물 용도가 높게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서 오히려 IB 제형보다 효과가 더 높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특허 보호로 이제 2037년, 2040년 제형 특허와 투여법 특허로 지금 이제 경쟁이 없는 어떤 신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PBM 등재가 목표인데요. 유플라이마를 통해서도 이 PBM 등재가 가장 일단은 중요한 상태인데, 여기를 일단 기존의 자가 면역 포트폴리오하고 번들링 해가지고 등재하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한다고 하고요. 경쟁이 없는 이제 신약 형태니까 이 WAC는 이제 홀세일 어퀴지션 이제 뭐 코스트로 그 제약사에서 이제 이런 뭐 리베이트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가격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좀 높게 편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신약이 이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서 리베이트 적용해 가지고 높은 NSP 전략을 뭐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평균 점유율은 5%, 전체 IBD 환자 28만 명 중에서 한 16,000명 정도 처방 목표를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과 합하면 뭐 1조대에 육박할 수 있는 어떤 블록버스터의 가능이 내년에도 뭐 이렇게 뭐 불가능한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를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뭔가 좀 긍정적인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신한의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허혜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13만 원권에서 17만 원대 올라왔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장 수익률 뭐 상해로 투자 의견은 또 조금 낮췄어요. 오히려 좀 내년도에 어떤 이런 상황이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유독 이제 기관들의 어떤 비유 자체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한양증권의 이제 리포터만 조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 부분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잡히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통 바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긴축 구조 사이클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배팅이 들어가서 이제 기준금리보다 시장 실세 금리들이 빠진다 쪽에 지금 배팅이 돼 있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롱숏으로 공매도를 치다가요,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지금 손실을 냈다. 그래서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부실주에서도 숏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키즈까지 나오면서 대폭 이제 펀드 실적들이 나빠졌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제가 뭐 이 차트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20만 원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도 6월 달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 이런 해외 사례가 셀트리온에 안 나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6개월 동안에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주가에서도 나올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는 1672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잔고는 21일자 기준으로 계속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체결보다는 상한이 훨씬 많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리고 3분기 실적 이후에 또 내년도 이제 기대감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이제 간통하면서 거래량들이 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도 좀 더 이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